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활용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대부분 그렇지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이제 문장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1차 방정식, 부등식,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런 형태로 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전에 식을 만들기 전에 미지수를 하나 정해 주어야 하고요. 식을 만들어 주면 그 식을 풀고 나온 해 또는 근이 있겠죠. 그것을 원래 문제 상황 속에 대입을 해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 그와 같은 과정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활용 문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미지수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기, 해, 근에 찾아주거나 범위를 구해주거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기 하시면 됩니다. 매번 강조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식 세우는 과정입니다. 식만 잘 세우면 나머지는 2차 방정식의 풀이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수분해로 풀든지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풀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식 세우는 과정만 잘 해주시면 활용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 여러분들이 활용 단원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식 세우기 때문인데요.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 계속 반복해서 식을 세워보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활용 챕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시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나와 형의 나이 차이가 3살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사람 나이의 곱이 208이라고 했을 때 내 나이는 몇 살인가? 여기서 내 나이를 x라고 미지수로 정해 봅시다. 그러면 형의 나이는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이 정보는 활용을 해 주었고요. 두 사람의 나이의 곱이 20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x 곱하기 x 플러스 3을 하니까 208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식은 세워졌네요. 이때 내 나이가 몇 살인가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풀면 x제곱 플러스 3x 208을 이항해서 오면 208은 0이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되나 한번 봅시다. 208을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을까? 한 4 정도로 나누면 52로 나눠지겠고요. 2 하면 26, 2 하면 13, 이걸 곱하면 16이죠. 208은 16 곱하기 13으로 쓸 수가 있네요. 그러면 16, 13으로 유닛을 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16이 플러스 13이 마이너스 하면 1, 1 해서 마이너스 13 플러스 16 해서 3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16 곱하기 x 마이너스 13은 0. 따라서 x의 값은 13 또는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런데 여기 x는 나의 나이였죠. 나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므로 x는 13, 즉 나는 13살이 되겠네요. 그리고 형의 나이는 3살이 많다고 했으니까 16살이 되겠습니다. 실제 확인을 해보면 13 곱하기 16은 208이 되겠고요. 나이 차이가 3살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활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을 위로 던졌습니다. 그때 던진 후 x 초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x-5x의 제곱 미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공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처음으로 40m가 되는 것은 공을 던진 후 몇 초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일단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 공이 지면에 있는데 공을 바로 던지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공의 높이가 30x-55x 제곱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0초 후, 처음 높이겠죠. 0초 후에는 저기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0이니까 0m, 지면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1초 후, 1초 후의 공의 높이는 30 빼기 5에서 25m쯤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초 후에는 60 빼기
4, 60이니까 0이 되겠네요. 그러면 2초 후에는 일단 다시 지면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공을 던진 후 2초 후에는 0m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를 여기 보면 2초 후 60 마이너스 5 곱하기 4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계산을 잘못했네요. 여기 2초 후에는 2를 대입을 했을 때 60 마이너스 5 곱하기 4 해서 60 빼기 20은 40. 정답이 나왔네요. 40m가 되는 것. 그래서 뭐 2초 후에 40m. 아무튼 2초 후에 공의 높이는 40m가 된다는 것.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중요한 건 처음으로 40m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걸 풀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이 주어져 있다는 걸 컨셉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주어진 식 30x 5x 제곱 이게 공의 x초후의 높이인데요. 이것이 처음으로 40m가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우연히 이제 대입을 해서 찾아주긴 했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과연 처음으로 40m가 되는 게 맞는지. 자, 그러면 보면 이제 좌변을 우변으로 전부 이항을 해보면 0은 5x의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40이 됩니다. 5로 양변을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걸 약분을 하면 인수분해를 하면 4, 2 마이너스로 할 수 있겠네요. 즉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2와 4가 될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초 후에 공의 높이는 40m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로 쭉 올라갔다가 40m가 됐다가 떨어질 때 여기 높이도 40m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4초 후에 다시 40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공을 던졌더니 처음에 0m에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1초에 25m, 여기가 25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2초에 40m, 쭉 올라가다가 언젠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여기 다시 40m에 오는 지점이 여기가 4초라는 겁니다. 여기가 2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40m가 되는 것을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공을 던진 후 2초 후에 40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질문이 공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두 번째로 40m가 되는 건 몇 초인가요? 라고 했다면 정답은 4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를 잘 해주세요. 처음으로 40m가 되는 걸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2초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높이가 40m가 되는 건 4초가 됩니다. 공을 던졌다가 이렇게 다시 또 내려오게 되니까요. 자, 다음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는데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32만큼 작을 때 가장 큰 수는 뭐 간단하네요. 이건 사실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을 때 미지수를 다양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할 수도 있고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잡을 수도 있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항상 식은 최대한 간단하게 문제를 풀기 쉽게 잡아주는 것이 편합니다. 좋습니다.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수를 우리가 제곱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제곱을 해주면 뭐 좀 전개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제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x-2, x-1, x를 연속하는 세 자연수로 미지수로 잡는 게 좀 더 식 세우기가 편리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수의 제곱, 가장 큰 수가 x니까 x의 제곱, 이 나머지 두 수의 합입니다. x-2 플러스 x-1 보다 32만큼 작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32를 더해 주어야겠죠. 그러면 이건 같은 값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뭐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었다면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플러스 32는 x 더하기 x 플러스 1.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한 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는 것이 좀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풀어줄게요.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32는 우변에 2x-3이 됩니다.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5는 0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32만큼 작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문제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인수분해가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 가장 큰 수의 제곱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32만큼 작다. 32를 더해주면 이거 문제가 32만큼 클 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32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었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32만큼 크다라고 했다면 사실 뭐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어떻게 잡아주든지 크게 큰 차이는 없겠네요. 그러면 일단 뭐 이걸 택했으니까 이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수의 제곱 이거는 작을 때가 맞고요. 가장 큰 수의 제곱이 32만큼 작으니까 여기 32를 더해주고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두 수의 제곱의 합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이와 같은 식으로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 작은 수, 세 번째로 작은 수, 가장 큰 수 32만큼 작으니까 32를 더해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계속 실수를 하는데 오른쪽 우변을 보시면 x-1의 전체 제곱은 x-2x 플러스 1 플러스 그리고 x-2 전체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32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로 쓸 수 있습니다. 좌변에 있는 내용을 우변으로 전부 이항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7은 0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는데 9, 3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 마이너스 9, x 플러스 3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 x의 값은 9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은 자연수가 될 수가 없고 즉 x의 값은 9가 되겠네요. 그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7, 8, 9가 됩니다. 실제로 검산을 해보면 가장 큰 수의 제곱 81, 그 다음 64, 49죠.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이 113이 됩니다. 113과 81의 차이가 32죠. 그래서 가장 큰 수의 제곱의 합이 32만큼 작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는 9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이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제대로 쓴 것 같은데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3cm, 세로의 길이 2cm를 각각 늘려주었습니다. 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로의 길이를 3cm만큼 조금 늘렸고 세로의 길이를 2cm만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됐겠죠. 이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넓이가 72제곱cm가 되었다고 하네요.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정사각형의 넓이를 x라고 놓는다면 이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지수로 놓아야 될 것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라면 넓이는 당연히 x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사각형이 원래 있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였습니다. 근데 가로를 3만큼 늘려주었대요. 그러면 가로가 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세로를 2만큼 늘려주었으니까 세로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가로와 세로의 곱,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의 곱, 가로, 세로의 곱 했더니 72가 되었다. 이제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이 2차 방정식을 세워주면 이 문제 상황에 맞는 식이 되겠고요. 이걸 계산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72가 됩니다. x제곱 플러스 5x 71을 이항에 오면 마이너스 66은 0이 되고요. 66을 우리가 11, 6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주면 5를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두 1차식의 곱 x 플러스 11 x 마이너스 6은 0으로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때 x의 값은 마이너스 11 또는 6이 나옵니다. 근데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x의 값은 6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6이라고 써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는 6의 제곱, 즉 36 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자면 처음 6cm였는데 가로를 3cm 늘리고 처음 6cm였는데 세로를 2cm 늘렸습니다. 그러면 9cm, 8cm 곱하면 72 제곱센티미터가 나오니까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6cm가 맞구나. 그래서 넓이는 36 제곱센티미터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